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속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금 해외 순방 중에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초는 9일날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4일날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상당히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총장은 1일 해외 출장을 하던 중 대변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인 항명을 한 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들의 불만을 그대로 검찰총장이 반영한 것인데요. 이미 문무일과 문재인의 관계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골물대로 골맞던 것이 이번에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뜻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은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열린 국가권력기관 회의에서 민감용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이런 중요 기관장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왜 뺐을까요? 아마도 이미 이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적어도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속보를 내면서 문무일 총장이 사표를 던질 것이라는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 기사들의 강도는 점점 심해집니다. 아마도 문무일이 사표를 던질 것 같아 조선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문무일 총장이 이렇게 발끈하는 것은 이해는 일면 갑니다. 지금 현재는 거취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자, 4일날 들어오는데 좀 더 구체적인 논리적인 반박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표를 던져버린다. 이런 생각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 채 안 남은 셈입니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해 3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이른바 검찰 패싱, 검찰은 빼고 자기들끼리 이걸 논의한다는 논란이 있었을 때도 사표를 던질까 말까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무일 총장과 상의하지 않고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무일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박상기 장관과 조국 수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제 문무일과 문재인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일보 직전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사들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근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 설치 법안의 이른바 사건 이첩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주진우 부장검사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이 이제 완전히 잡아들일 만큼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법안이 생기면요. 사건 이첩하시오 하면 그대로 공수처에 넘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전수사가 되겠습니까? 청와대 인사나 현직 정부의 관료를 수사하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사건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안팎에는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가지 대사냐, 조국지 대사냐. 조국석을 일컫는 말입니다.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가지 대사냐, 조국지 대사냐. 조국을 위해서 정부와 청와대가 국회를 통해서 이렇게 법을 고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아무튼 지금 검사들이 부글부글 하고요.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경우는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경우 재판에서 유죄가 힘들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무혐의 종결 처리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검찰은 이 사건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뇌물 받고 로비라도 받아서 경찰이 그냥 덮어준다면 중요한 사건들 많이 없어질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검찰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장은 신빙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다르죠. 검찰과 경찰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찰이나 검찰을 명예훼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묵묵히라는 훌륭한 검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정치 검사, 정치 경찰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검사는 이런 지적도 합니다. 자, 이제는 테러 등 대형 사건이나 마약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국가사법체계에 구멍이 뚫린다.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과거 이런 거 보면 검찰이 주도했습니다. 이제 경찰로 넘어가는데 이번 버닝썬 사건도 그렇고 과거에 있었던 큰 사건들을 보면 경찰과 범죄 집단의 유착관계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찰도 유착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스폰서 검사였지만 경찰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나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현직 검사들은 자기 밥그릇 뺏기는 것도 있고 또 문무일총장의 주장처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균형, 견제 힘들다는 겁니다. 문무일은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칼라와 좀 맞는 검사로 보입니다. 비주류가 서울법대가 아닙니다. 이 점은 어쨌든 굉장히 홀가분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광주일고 어쨌든 호남에서는 최고의 명문입니다. 그리고 광주일고 출신들 중에서 성공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이 학벌 어쨌든 저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이런 문무일이 오죽하면 문재인에게 반기를 들었겠느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적폐를 빙자한 그 심한 수사들, 별건 수사들 이거의 책임자가 문무일이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의인양 떠받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 문무일이 보이고 있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이 뿌리가 어디냐.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 여기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에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검찰을 생각한다 이런 책인데요. 이 책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희생당했다는 뉘앙스입니다. 자, 법률에 따라서만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검찰이 노 대통령 수사에서 검도를 잃고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을 저질렀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실시간 생중계하듯이 유포해
언론 조작을 했다. 정치 권력의 요구와 이에 부응한 검찰의 맹목적 충성, 지극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사건 처리,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앙심을 품고 지금 이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이 사실들, 증거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뭐 등등등등, 이거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당했다고 이대로 더 심하게 갚아줍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인이 되셨지만 가족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들이 다 물증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수사하지 않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지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자신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을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뇌물 뇌자만 나도 지금 벌벌 떠는 집단들이 누굽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안 됩니다. 검찰개혁도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개혁이 문재인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좌파 독재를 계속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 권력 지금 너무 믿지 마십시오. 권력 바뀌면 또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권력을 잡든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가 없다는 것은 이런 조직이 괴물이고 괴슈타포고 KGB고 초법적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훌륭한 법이라면, 그렇게 훌륭한 기관이라면 왜 선진국은 이런 공수처 같은 조직을, 기관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만간 사표를 던질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앞당겨서 4일날 귀국한답니다.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속마음. 9일날 오기로 했는데 앞당겨서 온다. 나름대로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검찰, 일선 검찰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아니 이미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검찰은 지금 상당히 이 법에 대해서 무력화시킬 준비가 된 거로 보입니다. 경찰이 또 여기에 지금 반박하고 났습니다. 검경 갈등이 시작됩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라탔지만 앞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법 쉽지 않을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